오늘 특강의 주제는 통합 운영학교의 가능성과 현실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김연자 박사님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을 모시기 전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박사님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면서 또 교육학 전공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여러 강의들 또 조교수님을 역임하셨고, 특히 우리 작은 학교 교육의 활성화 부분에 많은 연구 업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김연자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김연자입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이렇게 통합운영 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충실히 하시고 가장 먼저 앞서가는 노력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력들을 제가 계획서로 미리 한번 요청해서 봤는데요. 굉장한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와 관계자보다 제가 더 아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운영학교를 가져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하고 확인해 보면 좋겠는가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을 통합운영학교 가능성과 현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목차는 통합운영학교의 기반이 어떤가, 통합운영학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통합운영학교가 다시 주목받는가, 통합운영학교는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쉬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통합운영학교의 기반이 이제 되는 점들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는 이제 모두 공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에 통합운영학교 이런 용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이 다른 학교들을 서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통합운영학교는 사실은 종적인 연결성을 가지는 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합할 것이냐 그랬을 때 시설 설비와 교원을 통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운영학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에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들을 관할청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범위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원을 겸임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은 했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아마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기 전에 통합운영학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997년에 법적 근거가 생겼고 98년부터 통합운영학교가 지정이 되어 왔는데요. 97년에는 교육법 제85조의 2가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통합운영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사립학교 영세 사립학교를 해산하고 자녀 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이런 것들도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뿌리는 사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이것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상에서 통합운영학교도 고려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특히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최초로 제안이 되었던 96년 2월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제3차 대통령 보고서를 통해서
통합운영학교 제도 도입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통합운영학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6년 2월 9일에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대통령 보고서가 통합운영학교 제도 도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한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2로 제안이 된 것이고, 그 내부에서 초중등학교 학교 효율화가 아니라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서 지원 체제 하나로 초중등학교 제도 운영의 탄력화,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초중등학교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초중등학교를 각 지역에 맞게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통합 운영을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원과 시설 설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새롭다 하고 이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수업 연한을 학교급별로 우리가 관리하기보다는 학년제 개념으로 옮겨서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이때부터 언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위원회가 통합운영학교를 대통령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안했을 때의 취지는 교육과정 개혁, 이것에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후 입법 과정을 통해서는 학교의 효율화로 표현이 바뀌었고 좀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의 통합 운영 학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통합 운영 학교를 시작하려고 보면 이제 그 관련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배려하였는지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통합 운영 학교들에 대해서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도 99년에 수행을 했고요. 2009년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초중고 통합 운영 학교 육성 계획도 2009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재정 지원을 여기에서 명시를 해서 당시 통합 운영 학교 89개 교를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2010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통합운영학교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을 시작했고요. 2012년 역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이 개발이 되었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시도에서 각자 시도의 관리지침을 개발한 내용들이 대부분 교육부에서 개발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상황입니다. 시도별로 특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지역에 학교가 신설될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심사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 억제되고 있고 그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학교 총량제를 실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자료를 한번 보면 작은 학교 살린다고 해놓고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방관한다, 이런 이제 뉴스의 기사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그에 대해서 총량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량제 용어만 이제 우리가 총량제를 한다, 이런 용어만 쓰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학교 한 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변 학교들과 학교의 전체 개수를 조정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또 다시 조정하는 이런 작용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운영 학교를 위해서 제도들은 어떻게 정비되어 왔는지를 보면
2010년에 와서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학교장 겸임 수당이 만들어졌고요. 역시 2010년에 통합운영학교 전환지원금 제도 이것이 만들어져서 한 개 시설이 폐교될 경우 20억 원을 지원하고 폐교가 없이 통합운영이 될 경우는 10억 원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서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배치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배치 기준이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할 것인가는 별도의 과제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배치 기준이 완화된 규정을 보면 인적 인력을 배치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관할청이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합운영학교 교직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하는 이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다든지 시도 교육청 자체의 기준으로 확립된 곳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합운영학교가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통합학교 급별로를 살펴보면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49교고요. 중고를 통합한 경우가 52교, 초중고를 3개를 통합한 경우가 6개교. 그래서 총 지금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7교 정도가 되고요. 지정 시기 면에서는 98년에서 99 시작 당시가 가장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99년에 IMF를 맞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가 37개교, 2010년에서 19년까지가 17교, 그 다음에 2020년 올해만도 5개 교가 통합학교가 이제 신설이 됐고 9월에 신설 예정이지만 아직 이제 착수가 아니면 완성이 안 된 곳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사실은 기존의 학교를 학교급이 다른 것들을 서로 함께 묶는 방식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정 사유가 이제 없어질 때는 해제되는 이제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해제된 학교도 현재까지 13교 정도가 있다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통합운영학교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주로 존재하느냐 이걸 보면 농촌 지역 소규모의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이제 좀 많은 편이고 도서벽지에는 초중고를 이제 다 묶는 방식이 있고 이제 영세한 사립 중고등학교를 묶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국제 계열 중고 통합운영 학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별로는 세 번째 칼럼을 보시면 충남 20개, 전북 16개, 전남 12개, 경북 16개 요 지역이 좀 많은 학교를 보유한 편이고요. 최근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 통합 학교가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고 일부는 이제 설립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학교의 이제 그 운영 및 참여 양상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통합운영 학교들은 이제 학교 여건이 대체로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농어촌의 소규모 통합운영 학교와 이제 도시 지역의 적정 규모 이상의 통합운영 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농어촌의 소규모 통합운영 학교들의 경우는 대략 이제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조금 약한 지역에 있고 교통 여건이 취약해서 통합운영 학교를 하면 통합 버스에 의존하는 이제 이런 비율도 좀 높고 학부모께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좀 어려운 경우 이제 이런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역에서 학교 살리기 지원을 하는 경우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교원 같으면 일반 인사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돼서 목적적 활동 수행에는 이제 저해 요인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리더 교원이 있는 경우는 학교가 이제 활성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이고요. 시설 및 설비 개선이 미약한 경우, 학교를 이제 합했는데 큰 이제 여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학생과 교원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의 적정 규모 이상의, 이제 적정 규모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 학급이 많은데도 통합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의 학교들은 지역 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통합 운영 학교 조성 시기부터 학부모들의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대도 부딪히게 되고요. 학급 규모가 크니까 통합 운영보다는 학교 급별 별도 운영, 이런 방식이 더 두드러지는 학교들도 있고, 교원은 역시 일반 인사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규모가 클 경우는 교원이 상호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나 그룹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중학교가 중학군으로 이제 학생을 배치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와서 9학년까지 다닌다. 보통 통합운영학교 초중의 경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체로 신설되는 이제 적정 규모 이상의 통합운영학교들은 시설 설비 면에서는 사전 준비가 비교적 좀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운영학교에 교원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주별 수업 실수에 차이가 있어서 공동의 목적을 함께 달성한다는 의식이 이제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운영학교에서 달라지는 교사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교사들이 전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 방식을 이해하고 서로 조율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는 이제 교원이 지역 점수 이외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므로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자발적 기여나 헌신을 유도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운영학교에서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통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교육과정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규정이 아주 조밀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학교 교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하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통합운영학교가 이제까지는 주종을 이루어 왔는데, 거기에서 축적된 경험이 그러면 대규모 통합운영학교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인 이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통합운영학교의 규모나 유형이 다양화될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직원이 통합운영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행정직의 업무 부담이 교원에 못지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행정 인력 규모를 각각의 학교가 독립돼 있을 때 지원하는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 요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통합되었고 통합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 통합된 학교 내 각급 학교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공적보험기관번호나 공인인증서나 회계나 문서나 학사, 이것들이 각기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통합되어야 하는 방법도 찾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행정직들은 이제 통합운영학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저희는 경기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전남과는 다를 수 있는데요.
통합운영학교 근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기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불명확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학사님들이 보시기에는 통합운영학교가 학교의 특수성도 미흡하고 일반 학교로서의 강점 또한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통합운영학교에서 운영한 경험이 통합운영학교 조성 여건과 맥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통합운영학교가 우리가 이제 종래 해왔던 혁신학교, 마을형 혁신학교, 마을교육과정, 미래학교 이런 담론들을 이제 일부 물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는데 초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기존의 학교의 운영이나 교수학습을 바꾸자고 하는 운동과 별로 차별될 게 없겠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교원이 또는 준비된 교원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통합운영학교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고, 교육행정기관에서도 각 단위별로 교육과정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또는 정체성의 발현을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운영학교를 우리가 전개해 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이 이제 학부모와 학생은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크게 자주 드러나는 이제 장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작은 지역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에서는 기대를 그렇게 명확하게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통합운영학교를 적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한다 그러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자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뭘 중요하게 보는가, 이것들을 물어봤을 때 학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수행 수준을 높이고 성적을 어쨌든 높게 받는 것이다. 이런 기대가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기대다. 이렇게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집단 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습득하고 원만한 교우 관계도 형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지만 1차적인 부분은 학업 수행을 잘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저는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든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학생 수가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그 교육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될 수 없다든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라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음으로써 생기는 시설 설비 이용의 제약, 신체 활동 축소, 급식 불안정하게 이용하는 부분, 방과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열리지 않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녀에 대해서, 특히 학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초등학교를 보내든 중학교를 보내든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학과 연결지어서 대학의 경로까지를 보시는 이제 이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운영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커서 어느 경로로 어떻게 도달하기를 바라는가, 이 부분을 이게 통합운영 학교를 조금 만들어서 조금 더 제공하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에게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만나봤어요. 초등학교는 6학년을 만나보고 중학교는 3학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학생들은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노는 일이 즐거운데 잘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학생들은 학업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선후배 간이 잘 따르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각종 협력하는 행사들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배우는 것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차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학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조사 발표, 조사 자료 조직 발표 이런 활동들이 계속 쓰일 것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철저히 익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갈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거나 교복을 입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중학생은 벌써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고등학교 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신 성적을 어떻게 유리하게 받을까 이런 부분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새로운 학교가 생긴다면 어떤 학교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풍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를 그려보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점들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학교 안에서만 배우지 않고 학교 밖에서 또는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학습하는 것, 그래서 인정을 받는 방법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중학생들은 아주 예민했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서로 보는 환경에서 배우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 경쟁과 서열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통합운영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제도가 이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현재 위치를 점검을 해보면 통합운영 학교는 이제 학교의 종류로는 이제 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초중 통합운영 학교 그러더라도 통합운영 학교지만 두세 개의 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운영 전반의 영역에 대해서 지원 규정 마련도 사실은 지금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의 자격과 활용 면에서도 교육급별로 교원이 양성되고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 또한 그 교육급과 학교급에 따라서 되고 있어서 교원이 교차 겸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제한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흔히 초중등 복수 자격을 가진 교원을 이제 유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지 비율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런 분들이 초중통합운영학교 근무를 희망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급에 제한된 교수 및 연구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금 이제 이 통합운영학교의 교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을 통합운영학교에 맞는 분들을 배치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통합운영학교는 학생들이 비교적 장기간 이제 재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원도 통상 그 순환 전보 주기보다는 조금 긴 기간 근무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학교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제 이런 의무를 가지는데요. 국가교육과정에서 뭐 편제,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수업 시간 분량 이런 것들을 모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통합운영학교에는 좀 유연해져야 한다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자체서 책임지고 유연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자율학교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율학교에 허용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통합운영학교를 유연하게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일본이 그 통합운영학교에 맞먹는 초중 일관학교 같은 것을 적용할 때는 사실은 교육과정 특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에
운영 기준의 적용을 조금은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학교로 인정을 해서 통합운영학교를 장려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조금은 이제 그런 방향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행재정적 지원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반 학교보다도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 문제가 되고, 겸임 문제에 대한 보상 미흡 문제,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업무 시스템들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요. 도시 지역 같으면 이제 중학생 배정 제도가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곳 같으면 통합 운영이 무색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가 이제 왜 다시 주목을 받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요. 통합운영학교가 이제 98년에 시작됐는데 사실은 그 사이엔 주목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근근히 운영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의 학교 문제 해결 방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제 토지는 학교 부지는 부족하고 학교는 계속 세워야 될 때 기존 학교들의 두 개를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그것을 이제 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부채질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상황적인 요인만으로 우리가 통합운영학교 가져간다고 이제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농거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농거 한 2가지 정도는 학제를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좀 시험을 해보자 하는 측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시험할 수 있다 하는 점들을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학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학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학습자가 이제 조금은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생도 통합하고 교육과정도 통합하고 물자도 통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점이 목표가 이제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통합운영학교에서 목표로 할 것인가? 굉장히 통합운영학교의 명분이 많은데요.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이제 통합운영학교를 실제로 관여하시는 분들, 또 정책적으로 수립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제 조금은 생각해보고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자연의 효율적 활용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여건에서 가장 최선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제 학생들을 통합운영학교 내에서 기존에 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초중 통합운영학교라면, 학교를 초중으로 놓고 보자면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예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받을 권리가 이제 존중되는 학교여야 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죠. 초중 통합은 일반 학교이면서 의무교육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작은 초중 통합운영 학교들이 운영되었었는데 그때는 기반이 이제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으므로 이제 지금 다시 통합운영 학교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기반을 좀 깔고 가져가야 된다, 탄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통합운영 학교에서도 이제 미래 변화가 수용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린 스마트 스쿨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결국은 미래 사회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역량들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결국은 학생 개별의 성장에 맞는 방식을 취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통합을 할 것인가? 통합의 수준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모든 면을 통합한다, 부분적으로만 통합한다. 학교가 너무 학교급이 크다고 하면
통합을 최소화하면서 전반적인 학교의 지향점이나 분위기만 통합한다. 이렇게 통합은 여러 그 층위에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것들은 이제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부분을 통합해야 하는가, 인력, 물자,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의 조직 구성과 지향을 나타내는 비가시적 영역들, 요소들까지 모두 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절차와 속도로 통합할 것인가? 이제 이런 속도와 절차를 말할 때 절차들은 일반적으로 통합운영 관리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순환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통합이라는 점이 특히 통합운영학교에 직접 관여하시는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합운영학교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외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과 관련 부서, 지역사회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연구조직, 교직원 공동학습, 연수 프로그램 이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운영학교를 가져가고자 할 때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에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 실천의 성과가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이어서 우리가 새로이 개척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운영학교는 통합운영학교에 가는 분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등학교면 중등학교 교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어느 때 통합운영학교를 가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성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실천이 따라가는 이제 이런 학교여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합운영학교에 직접 관여한다면 반드시 이제 이전처럼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은 이제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운영 기반을 좀 갖춰줘야 하고 교원에게도 준비를 시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요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원 배치, 자격과 연수, 법규 정비, 행재정적 운용 기준, 이런 부분이 고루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통합운영학교가 저절로 잘 굴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율성 인정 방식 또는 인정 영역과 인정 비율, 이런 부분이 실제로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는데 또는 정착되는데 이제 필요한 이제 요건들을 다 충족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사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음 그 진행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렇게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질문이라든지 또 서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 앞으로도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더 충분히 그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혹시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또 우리 패널들, 우리 박사님께 혹시 관련된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이렇게 좀 더 들어보기로 할까요? 예. 예, 우리 박효석 교수님. 네네. 네, 통합운영학교의 가능성과 현실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초중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 극간 교육과정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자율성 부분에서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교육과정 연계의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합운영 학교가 이제 실제로 지정이 되고 운영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통합운영 학교의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그 학교 수가 이제 적으면 그만큼 배려를 이제 적게 받는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통합운영 학교를 교육부가 연구학교도 지정했고 연구학교 지정 결과를 자체 발표도 했고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일반화 자료를 공유했다든지 하는 이제 성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들도 통합운영 학교를 관심사로 하고 있는 교원 간의 문제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사실은 지금 통합운영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다 또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다 하는 방법론적인 그런 논의들이 이제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운영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학교의 교원의 역할과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다른 시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 이런 부분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박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들이 사실은 경기 이 준비를 하면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수원에 지금 도시죠. 곡반 3초 중학교를 정말 미래형 대안학교식 그런 통합운영학교로 야심차게 구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접해 들었는데 아마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우리 전남하고는 좀 다르죠. 전남은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소규모 학교의 중심의 통합운영학교가 주로 지금 고민의 지점인데 경기도는 신개발 지역에서의 어떤 별도의 신설이 지금 교육부가 잘 허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통합운영학교의 방식으로 우회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어떤 대안학교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무학년제가 가능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2018년부터 미래학교 준비를 이제 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해왔고 올해는 그 학교들에 맞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학교 유형을 뭐 여러 개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중에 통합운영 학교가 하나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재구조화형 속에 통합운영 학교를 집어넣는데 경기도에는 올해만도 소규모 통합운영 학교 초중학교가 하나 지정이 됐고요. 사실은 도시형의 대규모 학교들은 그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개가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통합운영 학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야심차게 구상은 했지만 사실은 초중 통합운영 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의무교육 단계 학교라는 이제 이런 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기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개발지구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개발지구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 이제 정말 비싼 아파트 단지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통합운영학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작은 학교들로 조성된 통합운영학교의 기반과 관심과는 아주 다르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일반 학교로 이제 가는 걸로 구상이 되었고, 그래서 학교급이 초등학교 뭐 20여 개, 중학교 뭐 10여 개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 집단을 통합하는 방법보다는
학년 군별 통합이나 아니면 학교 전체의 그 지향과 학교 전체의 경영 방침이나 학교의 특색 사업 이런 것들로서 모든 학교급과 학년들이 일체감을 갖고 특정 방향으로 학생들이 육성되는 이제 이런 지향점이 훨씬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